경남스틸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11.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9.4배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11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 범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0.1%밖에 증가 안 했어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1.6% 약간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3.7% 감소했고 판매관리비가 3.9%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4%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도 내려갔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638억 원으로서 재료비 비중이 매우 높죠. 1.6%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게 0.3%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1.7% 내려갔고 스루풋률은 0.2%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3.4%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우선 TOE 생산성은 1.43으로서 내려갔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이것은 원가회계 손익과 차이가 없는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00만 원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분 분석 결과는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 50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됩니다.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 두 번째 거를 경남스틸이 이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BC 상품 매입액까지 포함해가지고 3,638억 원이 매출 원가 재료비가 되겠어요. 1.6%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3.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2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19억 원을 뺀 10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3%밖에 안 되죠. 거의 변동이 없고 재료비율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비성분 데이터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추론은 좀 불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차이가 무려 50억 7,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회사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그 원재료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감하면 맞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원재료 포함 전체일 때 재고 증가 시에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원가회계는 매출이익이 더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로직을 갖고 있는 게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TQ총재비용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 스루풋 관점에서 본 매출 총 비용보다 회사가 한 데이터에 의하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평가 손실에 가감하면은 이 쇠에 대해서 평가 손실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요.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데 금액도 작은데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95억 원으로서 2.3% 증가했고 직원 수는 1명이 증가했는데 평균 임금이 8,880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1.4% 인상을 시켜줬어요. 이 정도면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반비가 가장 큰 경비가 들어가고 6.2% 증가했습니다. 배경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이 29.4 회전으로 1.6% 약간 더 상승을 했고 슬픈율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역방향이면은 제조업 기준은 확실하게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거의 이게 상품 매매업 성격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억지 끼워 맞춤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워봅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약간 0.1% 내려갔어요. 2022년도에 8.5%였는데 차입금이 더 증가해서 레버리지율이 올라갔습니다. 투하자본 이용률 7.4%로 1.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슬픈율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를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추이를 공시를 안 하고 있고 판매 가격도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앞서서 사면철강을 했는데 거기는 아주 투명하게 공시를 했는데 경남시틀은 약간 더 규모가 더 큰 회사인 것 같은데 좀 모범적이지 않네요. 참고적으로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매입 실적이 상품 포함해 가지고 3,689억 원을 2024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가장 비중이 많이 나가는 게 산세 코일이라는 거네요. 이거를 PO라고 그러는데 영어 원문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냉연광판은 제가 콜드롤로 알고 있었고 전기 아연 도공강판은 일렉트릭 갈바나이징 아이가 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용융아연 도금은 아연 도금이니까 갈바나이징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아이가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열연, 하트고 합금화 아연 도금광판이라는 것도 있네요. 뭔가 약자로 불러서 다 본인들은 잘 아는 그런 거겠죠. 알루미늄 아연도 강판도 있네요. 열연 코일이라는 것도 있고 고내식 합금 도공강판 다양한 특수 강판들을 취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기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를 보면은 1차에서는 상품 매입 가격 원재료 및 상승 추론을 했는데 그러면 상승을 했느냐? 그런데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하락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위에 거하고는 모순이 됩니다. 판매 가격 하락. 사면철강은 그게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모순이 안 되게 입증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비공시하니까 합리적으로 분석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의외로 좀 실망스럽네요. 연간 실적은 전년도보다 101.3%가 달성됐기 때문에 어제 팔린 만큼 오늘도 판매한다는 그런 단순 확률적 사고방식을 적용해서 운영 경비가 3.4%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11.9% 내려갔었는데 5%더 올린다는 계획을 했을 때 한 4,100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로 4,100억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출 대비가 늘어나야 되냐 그러면은 4% 정도 더 매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4,11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업 계획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4,100억을 하게 되면은 한 86억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재고 회전율 실적이 29.4회전인데 조금 더 노력해보자. 31회전. 매입 수량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판매를 더 하든지 그 두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이든지 이걸 달성하게 되면은 매출은 4,340억을 달성해서 운영경비도 0.3% 맥시멈 증가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영업이익은 세 자릿수로 117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예가도 재고가 감소할 경우하고 증가할 경우에 그 4분면 매트릭스 현상이 나오는데 이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게 없다고 되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154억 7천만 원을 현금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34억 8천만 원이고 최종 55억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손익계산하고 좀 틀리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게 없고 현금으로는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7억 8,3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0.1% 내려갔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32억 3,8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익 배당액에 해당했고 ROE로서 2.5%에 해당하겠습니다. 주가는 4,625원으로 연초보다 80원이 상승했고 TBR은 1.11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최충경 씨가 16.03%, 최서구 씨가 15.75%, 증권금융이 5.6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